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이징랜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근데 하이닉스는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에이징랜드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기 10월 1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몇 가지 의미를 두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그런 의미를 둘 수 있냐면 반도체 쪽을 봤을 때 그쵸? 구분지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시장에 일단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에이징랜드가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주도주인 것은 맞습니다. 가장 강해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강한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 종목군들도 구분되어져서 움직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바이오 종목군들은 갈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바이오 영상을 다시 찍으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금 에이징랜드 관련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보시면 에이징랜드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좋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TSMC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지금 이번에 실적이 나왔죠. 그렇죠? HBM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TSMC도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AI 관련된 칩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살아있는 종목군들, 물론 뭐 다들 한국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그 시세를 내고 있지만 신고가 구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렇죠? 그리고 TSMC예요. 물론 TSMC는 대만 기업인데 나스닥에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구분지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이징랜드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주라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번 실적에도 보셨다시피 HBM을 엔비디아와 그냥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가장 고사양 품목, 그렇죠? 가장 많이 찾는 지금 빅테크에 들어가는 모든 HBM은 그렇죠? 모든 HBM은 하이닉스 HBM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지금 ESSD 계약을 했다는 에이징랜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디자인 솔루션을 맡고 있어요. 자, 에이징랜드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구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미국에 있는 AI 반도체 기업은 설계 기업입니다. 설계 기업.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HBM, 여기 HBM은 메모리 반도체 한 분야고 원래 더 크게는 D램입니다. D램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SSD가 하나 더 있어요. SSD가 있는데 이걸 낸드라고 하는 겁니다. 낸드. 그리고 여기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TSMC. TSMC는 뭘 하느냐? 여기 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어 줍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있지만 TSMC에 밀려서 완벽하게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죠. TSMC가 이쪽은 석권을 했습니다. 이건 대만에 있어요. 자, 그러면 딱 구분이 되어지시죠. 이 TSMC가 설계 단계에서 받아와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를 하나 거칩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잡일을 처리해 주는 게 에이징랜드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터졌죠. ESSD를 기업용 ESSD, 즉 서버에 들어가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ESSD를 하이닉스와 협업한다는 내용. 그렇죠.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에이징랜드에서 뭘 한다? 설계 단계에서 여기 TSMC로 넘어오는 이 단계에서 잡일을 맡아서 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쪽 업계에서는 디자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에이징랜드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렇죠? 디자인 서비스. 이게 에이징랜드의 코어예요. 코어. 주 매출처. 그렇죠. 근데 지금 TSMC가 석권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삼성 파운드리의 그 파트너사,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하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가온 칩스예요. 그리고 코아시아예요. 이런 쪽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강한 움직임을 같이 냈다면 지금은 방향이 그냥 다 끝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에이징랜드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였고 나머지는 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고 원래는 AD 테크놀로지가 TSMC의 파트너였는데 에이징랜드가 지금은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디자인하우스 중에서는 그렇죠? 이것도 반도체 기업이에요. 디자인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왜? TSMC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의 그 계약 소식 그리고 ESSD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시세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까지 뒤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의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뭐 한 2년 3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에이징랜드는 중요 고객사를 둘이나 가지고 있죠. 첫 번째 하이닉스, 두 번째 TSMC. 자, 끝입니다. 끝. 지금부터 가격 잡고 매매 구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11월이죠. 물론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떤 종목이 약하고 어떤 종목이 갈 수 있는지는 구분이 되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하이닉스 그리고 에이징랜드와 같은 시세를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 자,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62평 돌파하고 22평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배열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로 했고 단순하게 그 기간 조정 정도를 살짝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군들도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죠. 시장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자, 그럼 답 나온 겁니다. 주도주가 어떤 데 있는지. 자, 에이징랜드 바닥에서 반등 시작했고요. 그리고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게 어디예요? 하이닉스 그리고 TSMC다. TSMC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그리고 브로드컴과 함께 유일하게 미국 시장에서 살아있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강한 바이오 종목군들을 여기 에이징랜드를 포함해서 반도체와 함께 보유를 했을 때 연말 시세가 아주 괜찮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제가 실전에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제가 비밀번호 딱 쳐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연초에 제가 가온칩스를 계속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뭐 6%, 10%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AD테크, 그쵸? 이쪽 구간 2월과 3월달에 매매를 했죠. 지금은 어디 한다? 11%, 1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예요? 디자인하우스 중에서 에이징랜드 한다. 에이징랜드 말고는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돼서는 영업망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디자인하우스 대장주가 지금은 에이징랜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를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렸지만 계속해서 종목 관련돼서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쭉 올려서 보시면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퓨처캠이나 이런 것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나게 강하죠.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기법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 이후에는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 강하죠? 강한 이유가 뭡니까? 머커와의 계약권. 유한양이 강하죠? 강한 이유가 뭐예요? FDA 통과 소식. 삼성바이오로직스 강하죠? 강한 이유가 뭐예요? 생물보안법. 그쵸? 그리고 여기 하이닉스 왜 강해요? HBM, ESSD 석권해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파트너사가 어디예요? 에이징랜드다. 이 정도 이유만 가지고 있으면 실적을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요,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주가 꼭지다.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좋은 거지.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 움직임을 나오고 베이스에 깔고 있는 이런 큰 기업들이 있다. 매매 구간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보유 기간을 낮추는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 보라 그랬죠. 왜? 심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요, 에이징랜드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된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심리를 지키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6페이지 이상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010
8713-1916으로 에이징랜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에이징랜드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가 되면 타점을 잘 잡는 쪽에서부터 수익 구간이 발생할 거니까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종목 관련돼서 제가 어떤 종목을 연말에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